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6월 28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낮 동안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소나기 구름이 지속적으로 발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60mm 안팎이고요. 낮에는 약하게 내리다가 오후부터 밤사이 다시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21도,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오늘은 원주 동북부권의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체육단지 수성사업과 또 무실동에서 봉산동으로 이전되는 원주 교도소 이전 사업에 대해서 원주시 신재섭 의원 그리고 박동수 번영회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어서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대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7월 1일부터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강원도 내 15개 시군에서 집합 금지가 해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달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내용을 공개하고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은 1단계,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집합 금지가 원칙적으로 해제됩니다. 중앙선 철도 폐선에 따라 원주시 우산동의 도시계획도로가 잇따라 확정됩니다. 우산동은 중앙선 철도가 가로지르며 도로교통망 신설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말 중앙선 철도가 전면 폐선됨에 따라 시는 우산동 일대에 대한 총 3단계에 걸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7월 1일을 강원자치경찰의 날로 선포하고 공식 출범합니다.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는 내일 안전한 오늘 행복한 내일 강원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자치경찰제도 전면 시행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동북부권의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체육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종합체육단지 조성 사업은 원주 교도소 이전에 따라 함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원주 교도소 이전 사업과 종합체육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원주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섭 의원입니다.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 자리에 함께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번영회장 박동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 동북권 종합체육단지 조성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동북권 종합체육단지 조성 사업은 무실동 원주 교도소의 봉산동 이전이 추진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원주 교도소 이전 사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주 교도소 이전 2007년쯤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참 오래됐죠. 이 언제쯤 착공에 들어가는 겁니까? 먼저 신재섭 의원님께서 네, 주시죠. 이제 교도소 이전은 이제 200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그동안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올해 2021년에 착공하기로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23년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과정 중에 보상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2, 3년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상은 지금 한 80% 정도 됐습니다. 근데 나머지 그 입구 쪽에 양계 시설이 있는데 양계 시설 그 사장님하고 시가 그다음에 이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결정이 곧 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부지에 편입되는 용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수용을 하면 되는데 네. 그 잔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지가 또 역시 한 80% 됩니다. 양계시설 중에 그것을 그냥 두고는 이제 뭐 교도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잔여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계 시설만 이제 협의가 되면 바로 그렇습니다. 착공할 수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어차피 이거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교도소가 이전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사업주께서 네. 그 이전 부지를 마련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폐업 보상을 해달라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축산시설이 어디 이제 마땅한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 같죠. 계속 뭐 원주시도 네. 발전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양계장이 이제 끝으로 가다가 이제 갈 길이 좀 막힌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만 협의 잘 되면 될 것 같은데 박동수 번영회장님이 2017년부터 교도소 이전 계속 추진됐었는데 왜 이렇게 좀 늦어진 건가요? 지금 의원님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보상 문제, 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로 지금 남아 있었죠. 네. 그 부분은 뭐 토지 수용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니 토지 수용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2007년부터 교도소 이전 계속 얘기가 됐었거든요. 아무래도 뭐 예산 문제긴 하겠죠. 그동안 네. 뭐 부지 문제, 부지 부지 문제. 선정 문제, 보상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미뤄져 왔죠. 봉산동 이전도 쉽지는 않았죠. 이거 확정되기까지.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돼서 2021년 오늘까지 아직 못 가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동안에 시장님들이 여러 번 정책이 바뀌면서 좀 뭐 늦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교도소 이전이 확정되면서 또 이전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현재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잡혀 있습니까, 번영 회장님? 예, 지금 이 지역이 도심의 좀 중심부에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네, 그런데 이제 이 토지가 국유지다 보니까 네, 국가에서는 그 지역을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이미 선정을 했고요. 네,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이 되면은 그 유휴 국유지가 돼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이제 심의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수익성 문제가 또 따지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안으로는 LH 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공동주택, 소위 말해서 아파트를 짓고 또 부대시설을 짓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원주시에서는 아파트 뭐 부지보다는 좀 더 뭐 문화시설,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자리가 교도소이다 보니 네, 이제 갱생을 할 수 있는 어떤 전국적인 시설을 유치하면 어떨까? 네. 이제 이러한 안들을 좀 제안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하고 원주시하고 이렇게 타협 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직 그러면은 이전 부지에 대해서 활용 계획이 사실은 확정을 못한 이제 상황이군요. 시민들 의견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어떤 의견들을 기재부하고 협의를 한 80% 정도 끝낸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의료복합단지도 역시 들어가고요. 이제 실버 쪽 의료복합단지, 그다음에 뭐 혁신 성장을 위한 공간, 뭐 공장 같은 것도 거기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 공간이 들어가는데요. 공동주택 용지를 매각을 해서 나머지에 건축물 하는 데 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용지는 분양이 되는 거고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우리 이제 시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의료복합단지를 위해서 임대한다거나 이렇게 시 소유가 되거나 아니면 기재부 소유가 됩니다. 그런 걸 협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면적은 한 얼마나 됩니까? 거기가 11만 4천 평방미터 할 겁니다. 대단하네요. 도심이. 3만 한 5천 평 정도. 예. 앞으로 좀 잘 활용하면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무실동 원주교도소 지난 2019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이 됐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지금은 이제 우리 번영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예산 편성이 수월해지고요.
뭐 조기 집행을 하고 이렇게 언제든지 뭐 무슨 SOC 사업이든지 간에 예산이 문제인데 지정이 되면 우선 예산을 편성한다. 그리고 조기 집행해준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산은 이미 다 편성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이제 선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네. 그 선도 지역이 지정된 거 제일 큰 목적이 그거니까요. 예산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실 2007년도 교도소 이전 당시만 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시 예산으로 그렇습니다. 하고자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2019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로 선정이 되면서 좀 빨리 진행되지 않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착공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은 지나갔는데 언제쯤 그럼 착공이 되고 언제 완공될 것으로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것이 교도 봉산동 으로 이제 신 교도소가 이전되는 것과 연결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이제 새롭게 지금 봉산동으로 봉산동 번제마을로 이전되는 사업이 보상 문제만 이제 좀 해결되면은 빠르면은 내년 초부터는 착공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전까지 다 하면은 대략 한 1년 정도 잡고 한 1년 뒤쯤부터는 이 무실동 부지가 착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죠. 네, 그럼 당초 2024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한 1, 2년 더 늦어진다고 봅니다. 어쨌든 올해 이제 우리 이전 교도소 부지가 착공이 됐어야 되는데 올해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1년 내지 2년은 최소한 늦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보상만 마무리되면은 뭐 빠르게 나머지는 거의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교도소 하면 사실 기피 시설로 많이 이제 지역에서 우리 지역은 안 된다. 뭐 단체 행동도 하곤 하셨는데 이 봉산동 번제마을로 이전하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거기 이제 종합체육단지를 포함해서 일대가 교도소를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주민들이 원하던 사업을 시가 수용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전에는 뭐 이제 문화시설 같은 거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 이제 변경이 돼서 종합체육단지가 됐고요. 거기 안에 뭐 이제 축구장 2면도 있고 족구장하고 그다음에 다목적 체육관 같은 거를 설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인프라가 조성되는 겁니까, 번영 회장님? 예,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뭐 축구장 2면 정도, 그다음에 족구장은 12면, 그다음에 뭐 휴양 편의 부대 시설 이런 걸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번제마을 그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좀 더 상의를 해서 추가 시설은 어떤 것을 더 할 것인지 이렇게 하고자 이제 하고 있죠. 예, 지금 예산 대략 예정된 예산 사업비는 대략 한 380억 정도 380억.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체육단지만 380억.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도소 규모 시설은 얼마나 지금? 새롭게 이전되는 교도소는 현재보다는 좀 넓어지죠. 18만 제곱미터니까 대략 5만 평이 좀 약간 넘는 그런 부지고 기존에는 700명 정도 수용했었는데 새롭게 이전되는 봉산동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1,100명 정도 이제 수용되는 규모가 대략 한 1.7배 정도 확장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큰 교도소가 들어오는 상황이군요. 모두 이제 그런 국비가 투입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봉산동 번제마을에서 종합체육단지 조성하는 조건으로 이제 교도소 이전하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자, 원주시는 이 종합체육단지에 또 강원 FC 축구 전용구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종합체육단지에는 축구장이면 지금 앞서 번영 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축구장 설계는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재 계획만으로는 어떻게 무리가 있는 건가요? 그 FC 전용구장은 약간 좀 특색이 있어서 일반 축구장하고는 좀 달리 부대 시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좀 추가되어야 되고 아마도 설계 변경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예,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현재 강원 FC 이제 대표이사 전 이영표 우리 축구 대표 구상에 따르면은 그
그 전용구장에는 무슨 마트 시설도 좀 유치를 해서 그 주민들도 늘상 함께 같이 이용할 수 있고 해서 그래야지 그 시설이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런 부분도 제안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강원 FC 전용구장이 원주에 유치가 되게 되면은 아마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거 시설 변경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축구 전용 축구장, 그 족구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육 시설인데 380억 원 투자해서 축구장으로만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 어느 정도 좀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플랜이 쓴 게 아니고요. 네. 강원 FC 쪽에서 아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또 되고요. 도의 승인을 받은 뒤에 이제 공모 사업 절차에 들어가겠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응모해서 원주지가 뭐 지정이 된다고 하면 선정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설계 변경은 될 거고요. 전용구장하고 보조경기장이 다 이제 프로축구를 위해서 쓰는데요. 시민들은 그거에 상응하는 다른 구장을 해주기를 원할 겁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의 종합체육단지는 시민들 전체가 쓸 수 있는 공간이고요. 네. 지금 전용구장을 하면 당연히 이제 프로축구하고 일부 관계자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거는 당연히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 이제 교도소 이전하면서 종합체육단지를 조성하는 걸 약속했는데 강원 FC 축구 전용구장 건립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건 아니죠? 처음부터 된 건 아니죠. 그렇죠. 강원도에서 방금 말씀하신 이영표 대표가 오셔서 전용구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네. 우리 시에서는 이미 그 전에 체육단지 조성을 하기로 약속을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시기가 맞아 떨어지니까 네. 유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전부 다 도비로 건축비가 도비로 사용된다면 또 인근의 다른 우리 시비를 기존에 투입하려고 했던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하면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은 봉산동 번제마을 주민들 처음엔 종합체육단지 조성하기로 했었는데 축구 전용구장이 들어온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당연히 다시 수렴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이제 도에서 발표된 게 없기 때문에요. 네. 도에서 발표가 되고 하면 그때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만약에 봉산동 번제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러면 축구 전용장은 따로 또 건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요. 네. 예, 축구 전용 구장이 마을 근처에 유치가 되면은 그 지역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럼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없겠군요. 예, 오히려 지금 유치를 못해서 그래서 서로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서로 유치하겠다고 그런 시설이기 근데 때문에. 축구장은 이제 시즌만 운영이 되고 종합체육단지는 연중 운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보완해야 되겠죠. 네. 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네. 전용 구장하고는 그건 보완적으로 가야 되겠죠. 네. 강원도에서 지금 강원 FC 축구 전용구장 건립을 이제 검토 중이지 검토 단계에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추진이 이제 원주시로 확장이 되면 원주시가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그건 지금 서로 유치를 지금 하려고 네. 애초에 이영표 대표이사는 춘천역 그 앞에 있는 캠프롱 부지 거기를 이제 지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원주에 또 내려와서는 또 원주에서 뭐 여러 군데를 이제 이야기했었죠. 근데 지금 원주가 강원 FC 전용 구장을 유치하게 되면은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 경제적인 문제나 사회 경제적 문제가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유치하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을 많이 살펴봐야 되겠죠. 원주가 그래도 도내에서 제1위 인구 가장 많은 도시고 또 교통 자체도 사통 발달로 돼 있고 또 조만간에 이제 GTX까지도 그렇죠.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프로축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객 동원입니다. 관객 동원을 어디 지역에 설립했을 때 가장 유리한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유치 결정이 돼야 되겠는데 뭐 원주도 지금 경쟁하고 있고 춘천도 경쟁하고 있고 원주에서 굉장히 지금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애를 상황이죠. 많이 쓰고 있는 것이죠. 예. 시 의원님 인프라는 어떻게 좀 갖춰졌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뭐 인프라를
따지고 보면 강원도에서 1위가 맞으니까요. 인구가. 제일 중요한 게 인구고. 교통편이 일단은 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통 타지에서 이제 다시 원주로 관람 오시는 분들을 위한 교통편이 제일 좋으니까 인프라는 당연히 뭐 원주시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요. 적정한 부지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타협만 잘 된다면. 이게 언제쯤 그럼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마 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네. 원래는 도에서 이제 금년 말까지 검토를 끝내고 공모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금년도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지출되는 재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금년 말까지는 힘들 것 같고 내년으로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뭐 강원 FC가 이제 K4리그 1, 2구는 아닙니다만은 잔여 홈 경기를 원주에서 9월에 이제 5경기 치르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는데 아마 이런 그 경기를 통해서 원주에서 꼭 강원 FC 축구 전용구장이 좀 유지될 수 있게 좀 기원해 보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재섭 원주시 의원, 박동수 원주시 번영회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 대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이명희 도서 운영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원주 시립도서관이 도서 택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용 대상이 먼저 어떻게 되는지요? 네, 이 서비스는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인데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임산부나 영주와 자녀가족, 가사냐 다문화 가족 등이 다 포함됩니다. 예. 팀장님, 수화기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멀게 느껴지네요. 네. 네. 예. 그렇다면 이 도서 택배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서비스는 도서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이용이 어려운 뉴스 취약계층을 위한 필요로 하는 도서를 저희가 집까지 택배로 배달해 드리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편리하고 안전하게 독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신청을 하고 주소만 입력하면 입력한 주소로 책이 택배로 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택배비는 누가 부담을 하게 됩니까? 택배비는 저희 도서관에서 전액 지원하게 되고요. 예. 네. 그래서 시민들은 그냥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죠.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그럼 반납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은 저희가 도서관에서 택배를 발송할 때 안내문을 같이 동봉해 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안내문에 택배 기사님 휴대폰 전화번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기사님이 방문하셔서 도서를 수거해 가십니다. 집에서 그러면은 책을 이제 대여가 가능하겠군요. 그럼 뭐 특별히 그 시행 기간이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취약계층을 위한 거라서 저희가 그 대출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잖아요. 네. 연중 수시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는 시각장애인과 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택배 서비스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먼저 네.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정기구독 서비스인 이 북도듬 서비스 이 제도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 서비스는 저희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도서를 정기적으로 또 택배로 대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그 점자가 위로 이렇게 도돌도돌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도서 북이랑 그런 점자를 표현한 합성으로 해서 북도듬 서비스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네. 이 도서관에 이제 점자 도서가 비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그 시각 장애인분들이 도서관에 오셔서 이 책을 이용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이용자분들께서 그 한국시각장애인협의회 원주시 지부에 위탁 접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다도김 서비스도 있다고 하는데 이 계획, 이 네. 제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이 다도김 서비스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가정, 또 한부모나 조부모 가정, 그런 위탁 아동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택배 대출 서비스인데요. 이 아동들이 이런 독서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원주 시민들 책 요즘 많이 읽으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뭐 이용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 코로나 시국에도 계속 이용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도서 택배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도서 대출 택배 서비스 시민들 네. 많이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 시립중앙도서관 이명희 도서 운영팀장이었고요.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KBS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